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언론 쪽 소식입니다. 제가 이 언론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제일 신경 써서, 어떨 때 보면 조회수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내가 꼭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끈질기게 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실상 광고인데 기사인 척, 프로그램인 척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뒷광고라고 얘기하죠.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하고 광고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유튜브의 뒷광고 같은 것이 사실 일반 신문사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방송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광고는 광고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치 이게 프로그램인 것처럼, 이게 마치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속에 광고를 살짝 집어넣는 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PPL이라고 그러잖아요. PPL. 그래서 광고 같은데 광고가 아닌 척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건 둘째 치고 기사를 쓰면서 만약에 9시 뉴스에서 뉴스를 보도하는데 갑자기 광고인데 뉴스를 한다고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이거는 공중파에서도 종종 써먹는 수법인데요. 아파트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국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내부 설계가 잘 된 곳은 이 불경기 속에서도 마감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용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제가 있는 이 곳,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라면서, 예. 그러면서, 자, 부엌 옆에 무엇이 있네요. 안방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가 있네요. 자,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설계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앞세우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아이디어가 번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터뷰 막 해.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분양 성공률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난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이번에 다 팔렸습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를 붙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어디 뉴스 장용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사 같죠? 리포트 같죠? 아니요, 그거 광고예요. 이거 돈 받고 기사인 척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사인 척 광고하면요, 광고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광고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런 식의 광고를 할 거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특집 아이템을 만들었어. 한국의 아파트라는 특집을 할 거야. 그럼 여기에 끼어들고 싶은 애들, 광고하고 싶은 애들 다 모여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도자료와 협찬금을 받아요. 그래서 기사인 척 보도를 합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언론 시장의 대표적인 양상이었습니다. 잼파랑이님 잘 알고 계시네요. 태영, SBS, 호반, 서울신문에. 얘네들 맨날 그런 짓을 하죠. 자, 안엠님께서는 뒷방에 장용진 기자가 있네요. 예, 이런 식의 광고 지금까지는 암암리에, 아니 공개적으로 그냥 쉬쉬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식의 뒷거래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광고 받고 기사를 쓰면 기사형 광고를 하면 기사인 척 광고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예, 처벌받는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 받고 광고하면 처벌받습니다. 감옥 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대법원이 간만에 할 일 했다. 광고 받고 기사 쓰면 형사처벌. 기레기들 큰일 났네. 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예요. 자, 제가 아까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에너지경제라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에너지경제 종합경제지 2주년 특집 한화, 신성솔라, 효성, 구동존이 이러면서 자, 한화, 신성솔라, 효성. 자, 얘네들 저 뭡니까? 예, 태양광 업체들이죠.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사를 써줘. 사실상 광고죠.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리크리에이션 싱크루션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 대상 수상 이러면서 쫙 기사가 나와요. 이거 뭐다? 광고입니다. 소비자 만족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이거 그냥 언론사들이 그냥 지들이 대충 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가 뭐고 다 지들끼리 다 짜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어떤 회사가 상 받았다라고 하면서 상 받았다고 기사 쓰는 거야.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돈 받고 상 주고 돈 받고 기사 쓰는 거야. 이거 광고예요, 광고. 특집? 예. 광고하겠다는 거야. 우리 광고할 거야. 이렇게 그럴싸한 기사를 아이템을 만들었거든. 여기 니들 광고 집어넣어 줄게. 아니 광고 아닌 척 기사인 척 넣어줄게. 그 아이템이 요거야. 이번에는 광고 대상이야.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조선부죠. 2024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전자통신 라이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총 57개 브랜드가 선정되었으며 전자통신 라이프 부분에 선정된 브랜드를 이번에 소개한다. 브랜드를 기사에 소개한답니다. 이 광고, 말 그대로 광고지. 대놓고 광고하는 거잖아. 근데 대놓고 광고하는데 마치 기사인 양 기사를 쓰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죠.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한경 집코노미라는 그런 코너인데 여기는 그냥 대놓고 부동산 광고를 하는 곳이에요. 새 아파트가 이 가격이면 사야죠.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185건 거래. 작년 마핑이 나오기도 가격 내리자 수요 몰려. 투자 고려한다면 고민해야 사세요 이 말이죠. 자, 이번엔 더 교묘한 광고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집주인 위약금 물고 계약 취소.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갑자기 대박 났네 라는 기사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다음 메인에 걸린 기사예요. 다음 메인에 걸린 기사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다? 알고 봤더니 이게 광고더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경기도 용인 일대 부동산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인근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가격과 호가가 크게 오르면서 발표 직전 계약한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물고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개뻥이죠. 광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막 갖다 붙여놨어. 자, 이런 기사는 여기 또 있습니다. 매일경제 세계 최대 규모 해리포터 스튜디오 서울서 3시간 거리에 들어선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가 어디? 예, 비행기로 3시간. 어디? 도쿄. 이거 일본 광고지 이거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다? 예, 월간조선인데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고사시킨 한국암호화폐 라고 하면서 막 광고를 해요. 기사인데 광고야. 근데 광고에서 뭘 광고했다? 루나 100만 장자들. 루나. 예. 여러분, 이거 루나 코인, 이거 뭡니까? 사기죠. 한국, 문재인 정부가 고사시킨 코인이래.
이 사기인데 고사시켜야지 당연히. 예, 근데 조선일보에서 뭐 했다고? 이걸 광고를 했네? 예. 자, 매일경제 기사 하나 보실게요. 커피 대신 차 한잔 어때? 스벅티 음료 매출 40% 쑥! 자몽 블랙티 등 비커피류 인기 인증샷 필수 음료로 떠올라. 자, 그 다음에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뭐라고 돼 있냐? 21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월, 2월 스타벅스 판매량 탑5 가운데 비커피 음료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량 1위는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였고 4위는 스타벅스 돌체 라떼로 커피 음료였다. 반면 3위는 자몽 허니티 블랙, 5위는 얼그레이 바닐라 티 라떼가 차지해 커피가 일제 들어가지 않은 음료가 선두를 달렸다. 아니, 나는 이게 기사가 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이게 뭐예요? 예, 스타벅스 광고해 준 거죠. 스타벅스 광고한 겁니다, 이거. 자,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광고는요, 기사처럼 광고를 쓰는 거는요, 거의 고질병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시장을 개혁하려면은요, 이런 걸 없애야 돼요. 기자가 기레기로 전락하는 거는 이런 기사를 써주면 기레기 되는 거 아니야. 기자가 사실 취재를 하고 사실을 써야지 광고 기사를 써주면 어떡해. 그죠? 이런 기사에 쓰던 애들은 한동훈이 불러주는 얘기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 쓰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치? 아니, 기업체 광고 기사도 막 써줬는데 한동훈이 얘기해 주는 거 쓰면 아우 좋지. 지들은 오히려 분위기 아니 지들은 오히려 뭐가 된 거다. 예. 그렇죠. 누구 말 맞다나 출세한 게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물건 팔라고 쓰는 기사, 써달라는 기사, 그 기사 쓰다가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 기사 쓰면은 자기들 딸에는 인생 역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쓰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경은 지자체와 기업에 상을 주고 1,500만 원에 기사를 써준대. 1,500만 원만 주면은 지자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상도 주고 기사도 써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과정이 있다라 막 소개까지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짓거리 하면 감옥 갑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연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자, 이 송희영 주필은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리고 뭐 박수환인가요? 박수환인가는 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칼럼을 써줍니다. 그 칼럼은 대우조선해양을 엄청 두둔해주는, 대우조선해양이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있어.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초기에 어떤 기업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사들여왔는데 국가가 지원 안 해줘가지고 망하기 직전이다 라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업은 생전에 마스크를 만든 적이 없는 회사야. 그리고 아직까지 기계가 들어오지도 않았어. 어디에서 기계가 들어올 거다 가계약만 해놓은 상태였는데, 자, 국가가 돈을 지원하면은 국가 지원금을 가지고 기계도 사들이고 은행 대출도 받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애들이었어. 근데 마치 국가가 지원을 안 해줘서 마스크 공급이 안 되고 중소기업이 지금 나가리가 되는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칼럼을 썼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칼럼보다 사기였던 거지. 그런데 그런 사기는 보다 앞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자,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판결하였느냐? 자, 대우조선의 남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희영 주필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알면서도 3,973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송희영은 유죄다. 이 사건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 라고 대법원 일부 김선수 대법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달라 라는 청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써줬어요. 뭐 돈을 받기도 하고 해외 여행도 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게 딱 걸렸죠. 그리고 기소가 됩니다. 송희영 주필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결국 유죄가 되는 겁니다. 즉,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임수재죄에 속하게 됩니다. 배임수재죄. 이게 공무원으로 치자면은 뇌물죄랑 비슷한 거예요. 공무원은 뇌물죄라면 배임수재죄는 민간인한테 적용이 됩니다. 기자는 성실하게 팩트를 취재해서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돈을 받고 돈 준 사람의 주장을 받아 써주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저버린 거다. 근데 그 의무는 회사하고 기자 사이에, 언론사와 기자 사이에 정해져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기자가 언론사에 제공해야 될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 대가로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이죠. 그리고 그 배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겁니다. 배임수재. 처벌받습니다. 앞으로 기사인 척 광고를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하고 쉬쉬 하고 있지만 지금 비상 걸렸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광고 영업하지? 저는요, 바로 이런 부분을 척결해야지 우리나라 언론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 언론 시장 앞으로도 영원히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그 핵심적인 과제로 광고 시장을 드는 겁니다. 자, 아무도 그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